진짜 인맥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58살의 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스마트폰을 켜고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골프 친구들, 동창들. 평소에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맥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몇몇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 많이 아파. 하지만 답장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건강 챙기세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왔다고 믿었던 인맥이 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문이 열렸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진짜 인맥과 가짜 인맥의 차이,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강 씨는 평생 인맥 관리에 힘쓰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명함을 수백 장 주고받았고 골프 모임에 빠지지 않았으며 각종 동창회와 업계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저녁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넓혔습니다. 300명이 넘는 연락처는 강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인맥이 넓어. 어디 가든 아는 사람이 있지. 실제로 식당에 가면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가 많았고 행사장에 가면 인사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강 씨는 그것이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 실제로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까운 동료 몇 명이 문병을 왔지만 그것도 회사 규정상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골프 모임 친구들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평소 매주 함께 라운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단체 카톡방에 입원 소식을 알렸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빨리 쾌차하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골프 약속은 강 씨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누구도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나며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강 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입원했어. 좀 힘들어.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 미안한데 나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병원비 좀 보탤게. 강 씨는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강 씨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쌓아왔다고 믿었던 인맥이 모두 거품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 웃고 떠들었지만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강 씨는 무엇을 잘못한 건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김 대리였습니다. 김 대리는 강 씨와 같은 부서도 아니었고 특별히 가깝게 지낸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 김 대리가 힘들 때 강 씨가 조용히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대리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강 씨가 알아차리고 조용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돼. 급한 건 아니니까. 김 대리는 1년에 걸쳐 조금씩 갚았고 강 씨는 그 일을 곧 잊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강 씨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강 씨는 김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김 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함을 몇 장 주고받았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300명의 얕은 관계보다 한 명의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입원 2주가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강 씨가 다니던 작은 회사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지고 강 씨는 그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우연히 공동 지인을 통해 강 씨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배는 병실에 앉아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 기억나나? 내가 20년 전에 회사에서 잘릴 뻔했을 게 자네가 나를 감싸줬잖아.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어.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네. 강 씨는 그때 일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선배가 실수를 했을 때 강 씨가 대신 책임을 졌던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었던 작은 친절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년 후에도 기억하고 찾아와 준다는 것이, 반면 자신이 인맥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 씨의 아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은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년 전에 이사가서 소원해진 옛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언니, 옛날에 제가 이혼하고 힘들 때 언니가 유일하게 제 편이었잖아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강 씨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맥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 진정한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평생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퇴원 후 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모임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대리와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친구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선배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관계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강 씨는 또 다른 것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맥을 만들려면 먼저 자신이 진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의 강 씨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관계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사람들도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모두 진짜 관계였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후배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지 마. 대신 깊게 만들어.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해. 그리고 먼저 베풀어. 나중에 돌아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도와줘. 그게 진짜 인맥을 만드는 방법이야. 회사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배들이 강 씨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찾아왔고 조언을 구했고 강 씨를 멘토로 여겼습니다.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1년 후 강 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지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명의 진짜 친구들과 깊은 있는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습니다. 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을 쌓느라 애씁니다. 명함을 모으고 모임에 참석하며 연락처를 늘립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짜 인맥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인맥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인맥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맥을 만들려면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해관계 없이 도와주는 사람,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세네 사람의 진짜 친구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 씨는 이제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진짜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글은 많지 않지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강 씨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맥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인맥은 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